안녕하세요, 그냥입니다. 안녕하세요, 까불입니다. 안녕하세요, 초아입니다. 우주먼지들의 하찮은 이야기. 우주. 아니, 어젠가? 토요일 저녁에 미용실을 갔는데, 미용실 원래 자주 안 가거든? 그냥 살다가 진짜 너무 지저분하다 싶을 때 간단 말이야. 근데 미용실 거울 보는데 너무 싫은 거야, 갑자기. 이렇게까지 못생겼었나? 이런 생각이. 그냥 머리만 자른 거 아니야? 맞는데 어쨌든 계속 앉아 있어야 되잖아. 거기서 날 보고 있어야 되잖아. 눈을 질끈 감지 그랬어. 감기도 했었어. 근데 이게 보는데 이제 선생님이 굳이 뭐 나를 평가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미용사로서 나의 얼굴 골격은 어떠니까 어떤 머리를 하는 게 잘 어울리는 것 같다라는 말을 어쩔 수 없이 듣잖아. 그러니까 막 더 싫게 느껴지는 거야. 그 거울 안에 내가. 뭔가 외모 같은 거 나는 생각 안 하고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가면 또 갑자기 확 싫어지고 그게 또 며칠은 가는 것 같아. 신경 쓰여 봐. 나도 미용실 갈 때마다 그런 것 같아. 미용실 가면은 나는 일단 제일 신경 쓰는 데가 이마 쪽인데 이마를 다 이렇게 까게 되잖아. 그치. 맞아, 그러니까 맞아. 미용실 가면 제일 신경 쓰고 확 위축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공간인 것 같아. 발가 벗겨지는 기분이야. 그러고 그 자리에만 앉으면 뭔가 이렇게 좀 작아지고 그런 게 있고 옆에 이렇게 사람들 괜히 막 신경 쓰이고 그래서 좋아하는 미용실도 분리되거나 약간 거리가 멀거나 옆에 사람들이 막 많지 않거나 그런 데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이마를 왜 계속 신경 쓰는데? 신경 쓰이는 이유는? 이마가 제일 신경 쓰이는 이유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마 컴플렉스, 외모 컴플렉스가 있는 부위여가지고 넓은 이마에 대해서 엄마를 닮은 거거든 이게. 근데 이제 엄마도 엄청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게 엄마의 컴플렉스에 대한 말들도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 그 일화들을 나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미용실 얘기하다가 어디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외모 컴플렉스라고 오늘 주제를 얘기했을 때 나는 이마가 생각이 났고 그 다음에 키가 생각이 났어. 내가 그냥 살면서 좀 외모적으로 가장 신경 썼던 게 그거인 것 같아. 두 가지. 근데 나도 어디 가서 이마 넓은 걸로 치면은 어렸을 때 왜 그런 걸로 경쟁했는지 모르겠는데 막 초등학교 때 자로 막 이마 길이 재서 내가 제일 넓다 막 약간 이런 걸 해서 하고 놀았었는데 어디 동네에서 그렇게 놀아? 인천 외국에 있었던 거 아니야? 아니 그냥 그때는 별게 다 재밌으니까 근데 웬만한 이제 애들이 이마가 넓은 애들이 누가 있을까 하면 나는 항상 거기에 들어갔고 나도 항상 막 1등, 2등까지는 아니어도 되게 상위권에 있는 애였거든? 저 동네에서 초등학교 안 다녀서 다행이다. 우리는 그렇게 순위 매기진 않았는데. 맞아. 근데 막 대학교 와서도 이제 이마 넓은 거 가지고 막 장난스럽게 놀리고 그러잖아. 친구들이. 맞아. 때리고 까고. 막. 근데 초하가 놀림받는 거를 보면서 처음에 잘 몰랐을 때는 뭐 나랑 비슷하겠지 생각했는데 나보다 더 넓어가지고 세상은 넓다. 짜증나.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 맞아. 초아가 그래서 이마가 컴플렉스인 게 뭔가 알 것 같아. 그런 식으로 막 놀림당하고 이러니까. 맞아. 어렸을 때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최초에 이 외모에 대해서 내가 인식을 했던 그 기억이 이마와 관련된 거거든요. 진짜 한 유치원 때일 것 같은데 어딘진 잘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엄마 따라서 가는 어떤 뭐 가게 뭐 꽃집 아주머니나 뭐 그런 분이 이제 귀여우니까 뭔가 막 아이고 막 대빵이만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 근데 이제 나는 그 말이 너무 그러니까 이전에도 뭔가 그런 피드백이 있었으니까 그 말이 딱 들었을 때 걸렸겠지? 그래서 그 말에 엄청 속상해했던? 근데 뭔가 어른들은 되게 막 귀엽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건데 나는 그게 되게 속상했던 기억이 약간 제일 어렸을 때의 기억이고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내가 어느 날 엄마가 심어준 모자를 쓰고 갔는데 그 모자가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어울리기 힘든 모자 스타일이긴 해.
왜냐면 이렇게 모자가 사각형으로 생겼거든. 모자가? 빨강색인데 이렇게 사각형으로. 어떻게 마법사 모자 같은 거 얘기하는 거야? 마술사? 근데 이게 뭐지 딱딱한 게 아니라 이렇게 양쪽 이렇게 쳐질 수 있는. 그래서 여기 약간 리본 같은 게 잘 모르겠어. 양쪽 꼭대기에 모서리에 리본 같은 걸 잘 이렇게 살짝 묶을 수 있는 그런 모자였어. 어떤 날이었어? 학예회 같은? 아니 근데 아무튼 그걸 쓰고 갔는데 그래도 이제 엄마는 애기니까 뭘 해도 그냥 자기 귀엽겠거니. 눈에는 괜찮다고 느꼈겠지. 그래서 아무튼 그걸 쓰고 갔는데 친구들이 막 그거 진짜 안 어울린다고 그러면서 막 호박이라고 막 놀리고 그래가지고 운다. 그래서 그게 내가 기억하는 최초의 아니 거의 유일한 학교에서 막 놀림받고 와서 엄마들끼리 막 통화하고 내가 이제 우리 엄마가 다른 애네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막 얘가 이랬다더라. 좀 심각했으니까. 애가 막 속상해서 막 집에 와서 막 이런다. 근데 그 엄마는 또 걔한테 물어보니까 다른 애가 먼저 했다더라. 해가지고 몇 명의 엄마들이 막 전화를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막 이마를 신경 쓰고 막 앞머리를 막 가리려고 하고 그런 게 되게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 올라가면서부터 그런 걸 더 신경을 썼던 것 같아. 근데 이제 크면서 막 점점 막 여드름도 나고 막 안경도 쓰고 막 이러니까 더 신경 쓰고 이마도 막 더 안 보여주려고 하고 약간 숨기려고 했던 것 같아. 까불이는 그 슬픈 표정 짓고 있어. 나는 내 컴플렉스가 한 4개 정도 있어, 정확하게. 많다. 그리고 2개는 엄마로부터 받은 거고 2개는 아빠로부터 받은 거야. 근데 이거를 다 얘기할 생각은 없어.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근데 어렸을 때 저는 이쁜 애기라는 말을 좀 들었었는데 그게 이제 내 인생은 점점 깨지는 역사거든? 그 어떤 평가가 5점에서 1점으로 점점 낮아지는 역사야. 아기 때 약간 리즈. 가장 어렸을 때 가장 예뻤고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괜찮았어. 그때까지 괜찮은 취급을 받았어. 근데 중학교 가면서 급격하게 갑자기 막 안 좋은 피드백을 받고 그러면서 고등학교 때는 심지어 막 아이고 우리 까불이 예뻤는데 이제 이런 얼마나 예뻤는지 나 궁금하다. 그것도 아닌데 그냥 이제 사촌들이나 명절을 만나면 내가 안쓰러운가 봐.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너무 그런 피드백을 많이 해. 쓸데없이. 아니 맞아. 어디가 어른들이 못났다고. 별로 안 그게- 못난 애한테도. 그래 그게 왜냐면 일단 우리 엄마가 그 선두주자였어.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스펙으로 치나봐 나를. 근데 내가 원래 예쁜 애였는데 이렇게 됐다. 막 변명을. 내가 아무도 뭐라고 안 그치?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안경 쓰고 피부 안 좋아지고 뭐 얼굴형도 바뀌고 살도 찌고 뭐 이런 거겠지. 그리고 뭐 피부색도 안 좋아지고 뭐 낯빛도 안 좋아지고 이런 거겠지. 근데 그래봤자 나는 내가 그렇게 막 안 좋은 일을 당한 게 아닌데도 내 사촌들이 어머 우리 까불이 어떡해 언니 막 이러면서 엄마한테 막 위로하거나 그런 거를 중고등학생 때 되게 많이 겪었어. 그래가지고 명절에 나는 기억이 최대한 예쁜 옷을 입고 가야 돼. 그래서 내가 입는 옷 중에 최대한 화사하고 예쁜 옷을 입고 가. 근데 막 되게 섹시한 옷도 있었어. 중고등학교 때요? 중3인데 예를 들면 뭐 엄마가 나한테 최대한 화사하게 입어볼. 왜냐면 나는 피부가 까만 거에 대한 안색이 안 좋아 보이니까 좀 뭐 밝은 옷, 핑크색 이런 거 입으래. 근데 그런 게 약간 파인 거야. 어른 옷이어가지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입는 거야. 중학생인데. 그래가지고 그게 더 중요해. 막 딱 붙는 막 청바지에 최대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가. 그러면은 그래도 뭐 예쁘단 말을 좀 듣잖아. 그러면 어쨌든 이번 명절은 성공.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는 그런 말이 없어서 오히려 그런 게 어렸을 때 기억은 없는데 중고등학교 사춘기 때 내가 지금 얼마나 못나면 저런 말을 할까 하고 자존감이 진짜 바닥으로 떨어졌어. 그리고 나 또 외동딸이었거든 초등학교 때까지. 그래가지고 막 주목받고 그러네. 예쁜 소리를 듣다가 그 척도는 나는 진실 게임이었거든 학교에서. 그러면 좋아하는 애 진실 게임 하면은 초등학교 때까지는 늘 상위권에 내 이름이 나왔어. 이제 어떤 남자애건 1등, 2등에는 내가 들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중학교에 가면서 갑자기 내가 거론도 안 되는 거야. 어떤 후보에도. 그래가지고 그때 막 예쁜 애들이 노는 애들이잖아요. 그때는. 그리고 막 화장도 할 줄 모르니까 노는 애들은 다 내가 봤을 때는 나 리즈 때보단 별로 안 예쁜데
근데도 걔네랑 내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처럼 이제 피드백을 듣는 거야. 그래서 아무도 나를 좋아한다고 안 하고 예쁜 애로 안 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고등학교 때 그 시절을 보내고 고등학교에 다행히 여고를 갔어요. 다행히. 그러니까 여고에 가니까 모든 게 해결이 됐어요. 내가 맞아. 어떻게 하고 있던 간에 아무도 아무 관심을 안 줘가지고 그러고 나서 20살이 넘었는데 23살인가? 뭐 그쯤이었던 것 같거든?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술자리였어. 막 연극과 선배도 있고 영화과 선배도 있고 그랬는데 내가 약간 주걱턱이 있어. 그때만 해도 좀 컴플렉스였는데 내가 막 웃겨서 웃고 있었는데 그 당시 연극과 선배가 뭐 너는 마녀야? 턱이 왜 그래? 그랬어. 그래가지고 근데 진짜 10명이 넘는 그 자리에서 그 선배가 제일 그 입김이 센 선배여가지고 다 나를 보면서 웃는 거예요. 진짜 완전 별로다.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깜짝 놀라고 그때 느낌은 이걸 다 알아도 말을 안 할 텐데 저 사람은 왜 말을 하지?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건가? 그리고 이걸 갖고 웃어도 되는 건가? 내가 모르는 게 아니었거든. 그래가지고 너무 창피했는데 그 순간이 기억이 나요. 한 10년 된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 지금 배우로 활동하고 계세요. 와. 아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경험 이후에 더 내가 이게 누가 봐도 그렇구나. 그래서 좀 기분이 안 좋다가 근데 이제 20대 후반 돼서는 제가 앞머리가 있었는데 앞머리를 없앴거든요. 근데 앞머리를 없애니까 좀 안 나와 보이는 거야. 오히려. 그래서 제가 꿀팁을 드리면 좀 내가 하관이 너무 길다거나 나왔다거나 그런 게 있으시면 오히려 드러낼수록 괜찮은 것 같아요. 나도 근데 그런데. 그치? 나도 그냥 이제 이마 별로 신경 안 쓰고 오히려 더 보이게 하고 다니는데 또 옛날에는 앞머리가 이렇게 빽빽한 게 유행이었잖아. 맞아.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뭔가 보이면 더 이상하고 그리고 이렇게 빽빽할 때는 또 오히려 막 밑에가 너무 동글동글 맞아. 강조돼 보여. 더 이상한데 지금은 그냥 거의 그냥 자연스럽게 보이게 다니니까 나도 덜 신경 쓰이더라고. 그걸 약간 깨닫게 되는 것 같아. 나이 먹을수록. 맞아요. 그래서 컴플렉스일수록 드러내야 컴플렉스가 아닌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앞머리를 까고 나서 별로 턱 나왔다는 얘기를 안 들었고 덜 들었고 그리고 저도 제가 봤을 때 이제 익숙해지니까 내 얼굴이 뭐 그렇게 맞아. 이상한 것 같지 않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마음에 들고 자시고 할 것 없이 그냥 이제 오래 볼수록 예쁘다 이제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오래 보잖아요. 정들어. 그러니까 나도 그래. 이제 한 33년을 보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더 정이 들어가지고 나도. 그래서 뭐 내 마음에 들지 이제는 들어야지 어떡하겠어. 내 얼굴인데. 그래서 그 어렸을 때 아이들이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닌 거에 대해 피드백하지 말라는 그런 뭐 얘기를 봤거든요. 뭐 육아 이런 거에서. 그러니까 외모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예쁘다는 말도 너무 하지 말고 애가 어떻게 한 게 아니잖아. 나고 잘한 거에 대해서 너무 피드백을 많이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바꿀 수 없는 거에 대해서. 맞아. 그래서 나는 좀 약간 자의식 과잉이었던 케이스 같거든. 어렸을 때 또 막 예쁘단 말을 많이 해주셨어요. 이제 그러다가 갑자기 막 안 하니까 또 내가 너무 옛날에라도 그렇게라도 하지 말든가. 이게 왜 줬다 뺏는 느낌이 더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피드백 하지 마라. 맞아. 아니 자기들이 낳아놓고 자기들이 왜 외모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지. 맞아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엄마한테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였다고 뭐라고 하거든요. 그럼 엄마가 근데 너는 진짜 특이했어. 원래 이뻤는데 그때 그렇게 됐다니까 하고. 근데 진짜 어른들 안 고쳐져. 우리 외할머니도 내 사촌 동생 진짜 너무 이쁘고 너무 날씬하고 그런데도 계속 볼 때마다 살쪘다고 살 빼야 된다고 다이어트 해야 된다고. 그래서 막 엄마랑 이모들도 아니 무슨 할머니가 손녀딸 어떻게 생겨도 다 이쁘다고 하고 제일 이쁘다고 해야지 무슨 맨날 그렇게 살쪘다고 하냐고. 그리고 할머니들은 막 계속 먹이려고 그러고 그치. 막 피죽도 못 얻어먹고 맞아. 다니냐고 맨날 그 말 진짜 많이 들어. 근데 우리 할머니는 어디서 그런 걸 그런 어떤 외모에 대한 어떤 사상을 배우셨는지 그게 엄청 강하게 박혀 있어가지고 여자애들이 그렇게 TV 나온 애들처럼 예쁘고 말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항상 보기 좋게 적당한 보통의 체형인데도 막 살 빼야 된다 이래서 걔가 막 진짜 원래는 엄청 애교 많고 이런 성격이었는데 이제는 막 할머니 집 오는 것도 싫어하고 막 당연히 그랬었거든. 싫지.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도 안 바뀌어 잘. 세대 문제일까? 그러겠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건가?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놀림을 받고 컸으면은 우리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해서 우리도 또 우리 밑에 세대들한테 그런 맞아. 거를 이제 주입시키거나 할 수도 그렇지. 있는 것 같긴 맞아. 해. 그렇지. 우리도 자유롭지 않지. 그 맞아. 월드에서 컸는데. 엄마도 그렇고 이모도 그렇고 막 보면은 본인이 엄청 이거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평생 살았어. 그러니까 나한테 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맞아. 그리고 뭐 이거는 나중에 뭐 성형으로 어떻게 이렇게 맞아. 해라.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나는 괜찮은데 막. 맞아. 그런 얘기 자꾸 하고. 엄마들이 뭔가 자기한테 그거를 딸한테 자꾸 전가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 것 같아. 좀 안 좋은 쪽으로 엄청 이입을 하는 것 같아. 엄마들이 딸한테. 근데 전 심지어 아버지가 더 외모에 관심이 많은 케이스여서 둘이 같이 보통 아빠는 무뚝뚝하거나 별로 무관심한 경우가 많잖아요. 한국 남자들이. 근데 우리 집은 아빠가 훨씬 예민하시거든요. 미적인 거에. 그러다 보니까 아빠는 지금도 나랑 밥 먹으면 갑자기 숟가락 내려놓고 오른쪽으로 씹어. 너 얼굴 삐뚤어진 거 몰라? 오른쪽으로 자꾸 씹으라고. 제가 봤을 때 아빠는 근데 그런 감정이입보다는 정말 미적인 기준에 내가 안 맞나 봐. 자기 어떤 절대적 기준에. 근데 아직도 포기를 안 하시고. 그거는 자기 인생도 포기를 안 하셨어요. 아. 자기도 아래 위 옷이 안 어울리게 입고 나가잖아. 그럼 다시 들어와서 갈아입고 나가는 사람이라서. 진짜 멋쟁이신가 보다. 그래서 이거는 나는 아빠한테는 그래. 당신 인생은 그렇게 살아. 근데 이제 엄마는 보통 그런 것 같더라고. 아빠는 좀 특이 케이스여도. 그리고 저는 2배로 들은 것 같아요. 왠지 억울해요. 그러네. 네. 우리 집은 아빠가 진짜 짓궂고 장난이 심하거든? 귀여우면은 그거를 표현을 진짜 나쁘게 하는 거지. 막 옛날 스타일. 놀리고 막 꼬집고 막 못살게 굴고 막 얄밉게 꼬집어? 막 진짜로 나 너무 귀엽다고 맨날 아빠가 나 여기 볼따고 진짜 빨개질 정도로 막 귀여워 죽겠다고 그런 식으로 예쁨을 항상 받았던 기억이 있고 외모에 대해서도 아마 아빠를 닮았으니까 그게 귀여워 보여서 그런 거겠지만은 제가 교정을 했거든요. 초하는 이마, 까부리는 턱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빨이 약간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게 너무 컴플렉스였단 말이야. 근데 우리 아빠 집안이 거의 그래. 친가 쪽 사람들이 거의 그래. 근데 아빠는 이제 그게 어떤 자신의 딸이라는 그런 증표이기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너도 우리 집안 딸이다. 약간 그러면서 엄청 귀여워하고 그러면서 내 별명이 오리였어. 전혀 안 닮았는데도? 입이 튀어나왔으니까 막 오리라고 그러고 막 친가도 외가도 다 신기할 거 아니야. 정말 구강 구조를 아빠를 닮았으니까 정말 어쩔 수 없이 아빠 딸이다. 그러니까 나 이것도 너무 듣기 싫은 거야. 영락 없는 아빠 딸. 그래서 내 외모에 대해서 뭔가 예쁘다고 하는 것도 못났다고 하는 것도 다 아빠고 엄마는 애초에 별로 내 외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안 해. 그냥 오히려 예쁘다고 하고 항상 지적을 안 하시거든? 그리고 엄마는 좀 그런 쪽으로는 오히려 깨어있는 사람 같아. 뭔가 옛날부터 남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뭐 얘는 어떻더라 이런 얘기 절대 안 했고 근데 아빠가 너무 날 놀리니까 그래서 엄마가 더 그랬던 것 같기는 해. 아빠가 막 맨날 입 튀어나왔다고 그러고 뭐 어디가 어떤 애 저쳤네 이러니까 그럼 혹시 엄마가 진짜 애한테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니까 이거 안 해? 많이 했었지 어렸을 때는. 근데 아빠는 그냥 귀뚱으로 듣고 놀리기만 하고 엄청. 아빠들을 어디 보내가지고 캠프를 보내가지고 정신교육을 다시 시켜야 돼. 맞아. 감수성 교육 같은 거 다 시켜야 돼. 근데 너는 아빠가 막 귀엽다고 했구나. 귀여워했구나. 그치. 그러니까 나도 그 마음은 다 알아. 아빠가 날 귀여워가지고 어떻게 막 못해가지고 너무 귀여워서 괴롭히려고 저러는 건 알겠어. 근데 그 표현 방법이 싫은 거지. 그냥 농담이라고 해도 뭐 못난이 왔냐 막 이렇게 하는 것도 그냥 듣기 싫고 말을 왜 저렇게 하지? 그냥 안 하면 안 되나? 차라리 좋게 얘기하는 게 안 되면 모든 말을 칭찬도 꼬아 말하네. 근데 나는 그러니까 귀여워했다는 거를 통해서 그냥이 가지고 있는 저 어떤 귀여운 느낌이 있잖아요. 되게 막내 같은. 맞아. 근데 그것도 생성이 된 것 같거든?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고 귀여움을 많이 받은 애 같아, 또. 근데 난 생각해보면 한 번도 우리 엄마 아빠가 날 귀여워하거나 그런 건 없었고, 그냥 정말 어떤, 어른처럼 되게 어렸을 때 막 초등학교 3학년 때도 예를 들어 아빠가 나를 데리고 미용실에 가. 너는 지금 커트머리에 파마가 어울려. 그래가지고 3학년 때 진짜 막 몇십만 원짜리 파마를 시켜주세요. 우와. 배용준 파마 그때 막 겨울연가 윤사마 스타일이 나한테 어울릴 거래.
그래가지고 그때 진짜 거금을 써가지고 몇 시간을 고생을 하고 나왔는데 그렇지 넌 이래야지. 그러니까 애를 애로 대하지 않고 되게 어떤 동등한 관계로서 어떤 선수처럼 나를 구단주와 어떤 플레이어처럼 아 그러네. 너는 지금 이거는 조금 길어. 커트를 좀 쳐야지. 넌 얼굴형이 낫지. 이렇게 이런 말투를 정말 어렸을 때부터 들어가지고 그냥 무조건 우리 애 귀여워. 이런 건 진짜 한 번도 없었고 어머니 아버지 둘 다 굉장히 어떤 객관적인 네 점수를 매기셨고 나는 그거 이제 피드백을 받으면서 살아가지고 난 이렇게 무조건 우리 애 귀여워 이게 뭔지를 잘 모르겠고 근데 그러면은 오히려 동생 그 막내 동생 아 걔는 근데 엄마가 40살에 애를 낳았어요. 그리고 걔는 진짜 또 귀여워요. 그래가지고 하얗고 뽀얗고 통통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여워. 그래서 우리 아빠가 내 동생한텐 너한테 하듯이 그래. 뭐 괜히 돼지 막 이렇게 부르고 불빵 막 진짜 무맥락. 막 이렇게 불러요. 근데 내 동생은 또 세지. 그래가지고 살이 잘 안 빠져. 아빠 생각대로 막 이러고 살 빼면 참 예쁠 텐데 그러면 그날이 올까 몰라 아빠 죽기 전에 막 이렇게 대체해요. 그러면은 내 동생은 되게 예뻐하는 게 보이거든. 나도 예뻐하고. 근데 나는 한 번도 그런 취급을 받은 적이 없어. 야, 근데 네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으면은 진짜 너는 확실히 좀 미적 감각 이런 거에 예민하긴 하겠다. 그런 것 그러네, 같아.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연예인을 뭔가 TV를 봐도 진짜 아빠가 1초만 봐도 보톡스 맞았네. 뭐 코 했네. 어떻게 알아 아빠가? 그러니까 이전에 나왔던 거랑 전혀 다르대. 또 컨텐츠 중독자여가지고. 아빠 약간 뷰티 크리에이터 같은 거 하시면 아빠는 진짜 그런 거 잘할 딱이실 것 거야. 같은데. 잘할 거야 진짜. 근데 그러면은 부모님부터 너는 어떻고 저쩌고 너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성형수술 같은 거나 이런 거에 대한 것도 막 권하셔? 그쵸. 왜냐면 제가 이마가 꺼졌고 턱이 나오니까 얼굴이 이렇게 누가 밟은 것 같대요. 아니 말이 너무 얼굴을 얘가 애 어릴 때는 입체적으로 예뻤는데 엄마 말. 근데 중학교 때부터인가 내가 안경을 쓰면서 얼굴을 누가 누른 것처럼 납작해졌대. 그래서 한번 나를 데리고 성형외과에 갔던 것 같아요. 제가 20대 초반에 잘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한데 그래서 그때 내가 해야 되는 건 턱을 집어넣고 이마에 뭘 넣어야 돼. 그러면 이게 맞을 거라 했는데 그때 돈이 어마어마하게 얘기를 하시면 막 몇 천만 원을. 왜냐면 이게 약간 양악 같은 거니까. 그리고 엄청 위험하잖아 그 수술. 그렇죠. 맞아. 근데 나는 그렇게까지 일단 우리 집 돈도 없었고 내가 막 무슨 불편한 게 아닌데 근데 한 번 그거를 한 적은 있어.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너무 비싸서. 너도 어느 정도 좀 원해서 같이 간 그렇지. 거지? 나도 이게 너무 심각한 것 같으니까 갔는데 못했겠지만 당연히 안 하길 너무 다행이고 그리고 이빨 이 턱 때문에 뭔가 부정교합이래요 또. 그래가지고 치과에서 물고 자는 교정기 같은 게 있더라고. 그것도 이제 꽤 거금 주고 몇십만 원 주고 한 적이 있었고 사춘기 때. 나도 교정했는데 나도 초등학교 때 시작했거든? 근데 나는 내가 어떤 컴플렉스나 아니면 불편함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어. 그냥 데리고 가서 아직 자아가 없을 때. 뭔가 고르진 않았었나 봐. 그래서 그거를 그냥 아직 어릴 때 막 초등학교 진짜 한 4, 5학년? 이럴 때 바로 데리고 가가지고 시작을 했어. 그래서 하고 그다음에 눈도 라섹하고 이러는 것도 물론 나도 이제 안경 쓰는 게 싫어가지고 중학교 때부터는 계속 렌즈 끼고 다니고 그러긴 했었는데 이 눈도 엄마를 닮은 거야. 그래서 엄마도 학교 다닐 때 안경 쓰는 게 너무 싫고 그래서 성인 돼서 그 아직 뭔가 이 라식의 기술이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했었나 봐. 그리고 너도 성인 되면은 엄마가 그거는 꼭 시켜주겠다. 약간 그런 식으로 약간 책임지겠다는 듯이 했었거든. 그래서 그런 거는 빨리빨리 막 해줬어. 성인 되기 전에 뭔가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나 봐. 엄마가 그 머리 심는 거를 최근에 하셨거든요. 지금 이 나이에도 이제 계속 그게 컴플렉스이시니까 또 이제 나이 들고 머리가 좀 빠지고 이러니까 더 신경 쓰이나 봐. 그래서 가발을 뭐 맞추네였더니 하다가 했어. 그래서 그거를 하고 나서 자기가 이제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계속 권하셔. 했으면 좋겠나 봐. 약간 같은 그룹의 멤버로 생각하시는 그런 것 같아. 자기를 닮은 나도 하고 얘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항상. 우주. 근데 본인의 외모가
나의 어떤 성격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느낀 게 있는지 궁금하거든. 왜냐면 나는 교정을 엄청 어렸을 때 시작을 했잖아. 그러니까 나도 그때 그 철도 까는 그 교정 했단 말이야. 하니까 확 갑자기 나도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면서 원래는 내가 입도 크고 되게 크게 웃는 그게 습관이었는데 그때 교정기를 찰 때부터 이제 입을 최대한 안 벌리려고 막 엄청 이렇게 수줍게 맞아. 웃는 게 습관이 됐어. 그때부터 하도 오래 그렇게 웃다 보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키도 내가 약간 컴플렉스였는데 키가 작은 것도 키가 작은데 앉은 키는 남들이랑 그렇게 차이가 안 나. 근데 일어나면 확 차이가 나. 그러니까 이게 신경이 쓰이니까 앉아있을 때 항상 더 작아 보이려고 더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거야. 왜냐면 앉아있을 때 나를 크게 봤다가 일어났을 때 당황할까 봐 사람들이 이렇게 허리를 최대한 말고 안 좋은 자세로 있는 거야. 그리고 이런 것도 약간 그러고 워낙에 학창 시절이나 어릴 때 그런 걸 더 신경을 썼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소심하게 위축되는 그런 성격이 만들어진 것에 영향을 엄청 끼치지 않았을까. 내가 훨씬 더 뭔가 키도 크고 이랬다 하면은 성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때가 꽤 있었어. 너무 당연히 그럴 것 같아. 나도. 내 지금 성격의 요인들 중에 뭐가 뭐 때문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저도 좀 비슷하게 오리였잖아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입꼬리도 이렇게 좀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내려가 있고 이렇게 생겨서 그런 표정을 짓는 건지 반대인 건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도 막 화났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고 지금도 되게 신경 쓰는 게 지하철 타서 이렇게 서서 핸드폰 보면서 가다가 창문에 비친 나를 봤는데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안 좋은 일 있는 것 같은 사람의 표정을 하고 있는 거야. 피곤해 보이고 눈도 입도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막 억지로 웃는 표정을 좀 그때그때 막 하려고 해. 입꼬리 올리려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생각나면은 이렇게 하는데 너무 억지스럽고 입꼬리를 올리는 게 웃는 거가 별로 내 맘에 안 드는 거야. 웃는 내가. 그래서 막 그 입꼬리 올리는 필러? 그런 것도 되게 많이 찾아보고 보조개 이런 것도 찾아보고 그랬었어. 늘려고? 보조개? 보조개 수술은 어떻게 하는 건지 뭔가 이건 영구적인 건지 부작용 없는지 약간 이런 거 찾아보려고. 나는 약간 낯빛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낯빛 이슈. 일단 내가 얼굴이 말랐고 그래가지고 얼굴 뾰족하고 그러니까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은 100% 왜 이렇게 살 빠졌어가 진짜 100%야 100%. 근데 왜 이렇게 살 빠졌어가 누군가에겐 좋을 수 있지만 저는 그게 별로 안 좋아 보여. 너 안색이 안 좋아 보여. 뭔가 건강하지 않아 보여. 피곤해 보여. 화장은 한 거야. 막 약간 이런 같은 류의 그 뉘앙스로 들려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 싫어하거든? 그래서 싫다고 얘기해도 걱정돼서 그런다라고 하면서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맨날 화장을 하는 것도 사실 오늘도 했어요. 오늘도 한 것도 그 말을 안 듣고 싶어. 넘어가고 싶어. 그 부분을. 그래서 내가 웬만하면 조금 생기 있어 보이면 그런 말을 안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입술 바르는 거나 얼굴 좀 베이스나 뭐 볼터치 같은 거를 거의 데일리로 하고 근데도 되게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 빠졌어? 다이어트 해? 피곤해 보여? 이거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 평생. 근데 이건 아빠 거거든. 아빠가 그렇게 생겼거든. 원인이 이제 찾았지. 가까운 사람들은 내가 그런 말 하는 거 싫어하는 거 아니까 안 하는데 가끔씩 왜 내가 진짜 짜증나는 거는 약간 되게 감수성이 있는 분들 중에도 그런 감수성이 굉장히 높은 분들 중에도 나를 만나서 왜 이렇게 말랐어? 이렇게 하면은 그건 괜찮은 줄 아나 봐? 그래가지고 저 살 쪘어요. 그 예전에 얘기했잖아. 저 살 쪘어요. 그러면은 아니야 좀 먹어. 그러면은 살찐 걸 보여줘. 막 일부러 막 팔뚝이 굵어진 걸 보여주거나 이렇게 좀 나빠져요 성격이. 왜곡돼요 사람이. 맞아. 꼬아듣게 돼. 네, 꼬아듣게 돼요. 외모 추구미 있나요? 근데 옛날부터 예쁘다고 생각한 사람은 많은데 내가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 왜냐면 이미 너무 다른 사람이고 비슷하게 될 수도 없다고 생각하고 애초에 내가 아무리 어떤 연예인의 코가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만약에 그 사람 사진을 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코 만들어주세요 했는데 일단 1차적으로 그렇게 안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나와서 똑같은 코가 됐다고 해도
내 얼굴이랑은 과연 어울릴까? 이런 생각을 하면은 어떤 부분을 이렇게 고치고 싶다고 해서 고치면은 다 고쳐야 되는 거고 그러면 내가 되지 않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철학적인 근데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면 아예 바꿀 수 있어. 목 위로. 아예 바꿔 낄 수 있어. 아니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나는 그냥 나를 좋아하는 것 같긴 해. 그건 원치 않는다? 그래서 약간 이번 주제 생각하면서도 나는 내 스스로의 외모를 마음에 들어 하는가? 라는 질문을 혼자 스스로에게 던져봤을 때 분명히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어. 근데 굳이 그렇다고 해서 그걸 바꾸고 싶지는 않아. 왜냐면은 나니까. 그리고 또 살다 보면은 괜찮게 생겼는데? 라고 생각되는 순간도 있고 맞아. 그 약간 좀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 보일 수 있다는 걸 이제 아니까 지금 내가 생긴 거가 이렇다. 그냥 받아들이고 이대로 살자라고 생각하는 게 나의 정신 건강에도 좋다는 거를 이제 아니까 별로 뭔가 욕심을 부리거나 하는 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시술이나 이런 거 결국 찾아봐도 그런 마음으로 에휴 이러고 그냥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 나는 애초에 어렸을 때부터 애들은 뭐 어디가 컴플렉스여서 뭐 눈을 할 거네 코를 할 거네 뭐를 할 거네 하는데 내가 컴플렉스인 키라던가 뭐 이마라던가 이건 딱히 그 뭐 수술로 될 것 같지 않아 보였어. 맞아. 그 큰 일이고 하는 헤어라인도 뭐 이제서야 좀 많이 그치, 상용화된 그치. 거지. 그래서 좀 진작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걸로 받아들인 것 같고 나도 막 만족하고 있나 생각을 했을 때는 뭐 그렇게 만족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하나를 또 생각을 해보면 좀 정들어서 하나하나에 정들어서 내가 막 내 손, 내 발 막 다 너무 귀여워하고 있는 것 같은 거야. 여태 살아오느라 고생했거든. 그러니까. 아유 고생했어 하면서. 그래서 그냥 내 몸을 좋아하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은 많이 느꼈어. 이번에 생각을 해보면서. 그래서 약간 추구미라고 생각하면은 얼굴이나 이런 것보다 약간 좀 스타일? 패션 스타일이나 분위기 같은 거를 좀 담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건 있는 것 같아. 뭔가 이렇게 되고 싶다. 약간 이런 거. 누구야? 근데 그게 어떤 특정 인물 같은 거는 아니고 그냥 나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 좀 자연스러운 거? 꾸미지 않은 그런 거?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제 좀 제일 뭔가 부자연스럽다고 느끼는 게 주름 없애려고 보톡스 같은 거 많이 맞아서 할리우드 스타들 같은 경우에 막 표정 안 지어지고 막 이러는 경우도 있잖아. 그냥 머리가 새면 센 대로 살고 주름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살고 이러는 사람들이 더 멋있어 보이고. 근데 또 나는 그런 것도 있었다. 나도 저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렇게 얘기하는 것들 중에 어떤 카테고리는 되게 받아들여지고 나이를 되게 수용하는 어떤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뭐 흰머리라던가 뭐 어떤 주름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또 어떤 카테고리의 그런 변화들은 예를 들면은 살이 찐다거나 어떤 외모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수용이 안 돼. 그건 멋있는 게 아니야. 하는 그 외모에 대한 어떤 기준들이 좀 나눠져 있는 것 같다고 느낀 적도 있었어. 뭔가 사람들이 어떤 연예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맞아. 반응들에서. 나는 최근에 어떤 얘기 들었냐면 우리 엄마랑 사촌 언니 만나러 갔는데 사촌 언니가 엄마한테 이제 뭐 이런 시술 하라고 이게 집안 내력인지 모르겠는데 뭐 고모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거의 막, 상담 실장이야. 그러는 거야. 근데 왜냐면 본인도 많이 했거든. 그래가지고 나랑 동생이랑 엄마랑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안 하고 자연스러운 게 멋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 언니가 아니다 요즘은 나이 들어서 약간 시술을 해서 조금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드는 게 돈이 많아 보이는 척도다.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했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너무 자연스럽고 늙는 것보다 약간 부자연스럽고 인공적인 느낌이 나는 게 저 사람 돈 많나 보다. 그런다는 거야. 또 그들만의 세계가 있나 보네. 그건 그분의 추구미인가 그쵸. 봐. 그분의 의견이죠. 그래가지고 내가 갑자기 머리를 꽉 맞았어요. 그래 내가 지금 아직 30대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 언니만 해도 막 40대 중후반이고 50대가 되면 다른 욕망이 생길 수도 있잖아. 그래서 좀 미의 아직은 기준이 아주 다른 거네. 아직은 뭔가 뭐가 더 낫고 그걸 수용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은 아직 못 하겠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나도 원래 자연스러운 걸 좋아하지만 그게 지금 내가 자연스러운 게 괜찮으니까 할 수 있는 말일 수도 있거든.
나이 들어서 정말 자연스러워지면 되게 추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고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못하겠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맞아. 그러니까 막 주름이 막 생기고 그런 건 괜찮지만 여기 막 다 탈모되고 이런 거는 또- 자연스럽게 얘기 안 할 거. 그치. 그거 되게 추한 걸로 그거는- 얘기할 그쵸. 거잖아. 막 머리 까졌다고 막 되게 쉽게 혐오하기도 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되고 그러니까. 주름은 괜찮고 음. 그런 거지. 백발은 괜찮은데 모는 안 되고 약간 이런. 검버섯은 안 되면서 뭐는 되고 그런 것 같아서. 어. 왜냐면 우리가 막 시니어 모델 해도 어. 그분들이 백발이고 주름은 있지만 대머리는 없고 피부는 그래, 깨끗하거든요. 나도 그 날씬하고. 손숙 배우님이나 그런 분들 유튜브 보면서 생각했던 것 같아. 그렇죠. 막 자세도 되게 바르시고 맞아. 계속 날씬하고 관리하시고 그런 사람들이잖아 사실. 그치. 근데 이제 그런 뭐 늙는 자연스러움이 아름다워요 하지만 그 딱 완전 관리된 자연스러워. 미라고 생각했거든. 맞아. 약간 좀 비슷하게 한창 이제 플러스 사이즈 모델 같은 그런 이슈가 막 나오면서 그 모델계에서도 너무 필요 이상으로 마른 거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들이 파업하고 막 빅토리아 시크릿 무대 안 서겠다 막 이런 모델들도 있고 근데 그 플러스 사이즈 모델도 보면은 그런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이게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굴곡진 거거든. 그러니까 그들이 허락한 플러스 사이즈 모델 같은 느낌이 나는 거야. 맞아. 허리는 들어가고 가슴은 나와 있고 풍만해야 되고 맞아, 옛날에 맞아. 그 비너스 조각상처럼 맞아. 어쨌든 살은 쪘어도 어느 정도로 프레임에 갇힌 모델들만 쓰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 맞아. 맞네. 옛날에 그 화사 노래 나왔을 때 까불이가 I love my body 하는데 화사면은 당연히 사랑하지 자기 뭐 이런 얘기 했었거든. 나도 사랑해 화사몸. 그러니까 I love your body야. 너무 사랑해 화사몸. 누가 안 예쁘대? 화사몸 보고 정신 나간 사람이. 그거 근데 그 진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기준이 너무 높아져서 예전에도 너네한테 얘기한 것 같은데 릴스 같은 거 보다가 뉴진스가 다 말랐잖아요, 솔직히. 말랐다고 생각하죠. 그쵸. 근데 그 뉴진스의 한이가 좀 통통하다는 인식이 있나 봐. 해외 팬들 사이에서. 그런 루머가. 자기들이 보기엔 그런가 봐. 그래서 막 릴스, 나 한이 좋아해서 한이가 주로 뜨거든요. 한이랑 나도인데. 혜린이 자주 뜨는데 보면은 한이가 춤을 추고 있어, 신나게 그 방송에서. 근데 댓글이 막 개뜬금없이 한이의 몸을 보면은 K-팝 아이돌 산업의 그런 바디 포지티브? 이런 거가 되게 희망적으로 느껴진다. 네? 나는 그녀의 건강한 몸이 좋아. 뭐 이게 뭘 어딜 보고 그러니까 건강하다는 것도 좋다는 것도 칭찬이지만 그 말 자체가 좀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거야, 나는. 그녀가 충분히 마르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니까 한이는 아이돌 기준에서 좀 통통하다는 걸 이미 깔고 가면서 그치. 근데 내가 봤을 땐 통통하지도 않다고 생각하거든. 그냥 다른 애들이 너무 마른 거지. 맞아. 이런 댓글이 더 편견을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거기다 써가지고. 맞아. 되게 근데 난 외모에 막 대한 저항하고 있지 않은데. 맞아. 뭔가 싸우고 있는 것처럼? 앞장서는 것처럼? 맞지? 앞장선 적이 없는데. 뒤따라가고 있는데, 지금, 예. 근데 저 어렸을 때는 막 그런 비율 이런 얘기 없었거든요? 나 중고등학교 때는 비율이 어떻고 맞아. 이런 얘기 없었어. 그냥 맞아. 8등신 미인 막 이렇게 해서 맞아, 머리만 맞아. 이렇게 여러 개 해가지고 이나영 같은 사람. 되게 예외적인 사람. 그치. 그런 8등신 요즘 이런 연예인. 컴퓨터 미인 막 이런 것처럼 강동원, 이나영 이런 사람들이 워낙 소두니까 그런 것만 이렇게 해왔지. 지금은 막 뭐 팔다리는 길어야 되고 가슴이랑 힙은 있어야 되는데 허리는 얇아야 되고 어깨는 직각이어야 어깨는 되고 직각이고 제니처럼 맞아. 약간 있어야 되면서 뭐 뭐는 어때야 되잖아요. 골반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거 누가 다 해요. 진짜.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진짜 AI처럼 네. 결점 맞아. 없는 사람을 원하고 맞아. 그거에 맞추려면 진짜 나노 단위로 쪼개가지고 다 해야 되는 거였어. 내가 진짜 얼마 전에 좀 무서운 기사 읽었는데 한 10년 전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양악수술 되게 유행했잖아요. 근데 그 수술의 부작용이 뼈가 있어야 피부가 덜 처지는데 뼈를 깎은 거잖아. 깎아서 다시 덮은 거잖아, 피부를. 그러면은 잘 처진대요, 피부가. 근데 지금 10년이 흐른 뒤에 리프팅이 엄청 유행하는 거야. 양악수술을 한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그리고 또 최근 몇 년간 두꺼운 입술이 엄청 유행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필러가 엄청 유행했는데 그거의 부작용은 너무 많이 맞으면은 이게 무거워져서 인중이 길어진대. 코와 인중 사이를 잘라가지고 길이를 짧게 하는? 왜냐면 요즘은 하안이 짧은 게 유행이잖아요. 맞아. 중한 하안. 그러니까 이 말도 나 진짜 너무 웃겨. 유행. 하관이 짧은 게 유행이야. 요즘은 하안이 짧은 게 유행이야. 다시 태어나야 돼. 유행 따라가려면. 아니지, 인중을 자르면 되지. 그리고 약간 좀 이거랑 비슷한 걸로 저 또 다른 컴플렉스가 눈썹 모가 되게 많고 진한 게 참, 그러니까, 예. 별개다. 그러니까 알아. 네, 이 반응 죄송해요. 많이 들어. 네. 지금 생각하면 난 이게 복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요때도 요 눈썹이었다고 생각해봐. 그래, 여자애들이면 또 그럴 수 있어. 털에 민감하고 이러니까는 맞아. 나는 이게 너무 컴플렉스였었어. 그래서 내가 초등학교 3학년 이후로 항상 이렇게 거의 풀뱅 같은 앞머리를 유지하는 것도 눈썹 이마가 넓어서인 것도 있는데 눈썹을 가리고 싶어서도 있거든. 왜냐면 눈썹이 단순히 이렇게 짙고 이런 거 떠나서 눈썹이 이러니까 더 사납다고 느껴지는 거야. 내 자신의 인상이 더 항상 화났냐는 얘기 너무 많이 듣고 이러니까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앞머리를 계속 기르는 것도 있었고. 근데 이제 눈썹 같은 것도 방금 그 성형수술 유행한 것처럼 분명히 2010년도 초반에는 산이 살짝 있는 게 유행이었어. 갈매기처럼 약간 이렇게 가다가 3분의 2지점? 4분의 3지점에서 맞아. 산이 살짝 들어가는 눈썹이 유행이었다? 근데 갑자기 일자 눈썹이 유행을 했고 이제는 또 결을 하나하나 살려가지고 그리거나 아예 그렇게 시술을 받더라고. 눈썹 시술을. 그러니까 털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맞아. 일부러. 맞아. 그래서 나는 약간 좀 존버했더니 내 세상이 온 거야. 나는 그때 휩쓸리지 않고 산을 만들지 않았고 일자 눈썹 하지 않았고 문신 안 받았어. 그냥 이대로 살았어. 그러니까 내 세상이 온 거야. 지금 유행에 딱 맞네. 근데 또 바뀌겠지 이제 또. 나 그치. 이제 또 다 뽑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 지난 유행이 되겠지. 넌 이제 곧. 그러니까 이렇게 될 바에 내가 유행에 따라갈 수가 없는 사람이면 그냥 생긴 대로 사는 게 맞지 않나. 그래가지고 그냥 눈썹도 이대로 하고 살고 있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그런 유행 어떻게 다 따라가냐고. 그러니까 이게 나이 먹으니까 그게 다 지나갈 거라는 거를 이제 알아서 별로 신경 안 쓰게 된 게 좋은 것 같아. 맞아. 옛날에는 그렇게 일자 눈썹 뭐 다 유행인데 산 있는 눈썹 그리면 진짜 뭐 큰일 날 것처럼. 맞아. 되게 뒤처지는 사람 된 것처럼 뭔가 그런 왕따 당할 것 같아. 압박감을 느꼈는데 지금은 이것도 다 이제 지나가고 그렇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맞아. 편해졌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좀 얼굴이 길고 그래가지고 좀 짧고 제니처럼 생긴 얼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얼굴을 보면 너무 예쁘다는 생각이 들어. 너무 맹목적으로. 왜냐면 내가 안 가지고 있는 걸 가져서 그런가 봐. 근데 되게 뽀얗고 좀 볼이 좀 이렇게 좀 탱탱하고 얼굴이 좀 짧은 얼굴? 그럼 까불이의 추구미는 제니야 지금은? 그렇지. 동글동글하고 쌍꺼풀 없고 난 쌍꺼풀 없는 눈도 좋아하고 어깨도 직각이시 엄청. 그리고 팔다리도 되게 길고 내가 안 가진 걸 다 갖고 있거든. 뭔가 나한테 없는 거를 좋아하게 되는 건 뭔가 더 예뻐 보여. 맞아, 나도 길쭉길쭉한 사람 보면은 그게 약간 근데 거리감이 있다? 약간 그런 사람에게. 근데 그냥 동경하듯이 좋아하는 것 같아. 연예인 보는 것처럼? 그래서 약간 키가 컸으면 성격도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냥 친구들끼리 놀 때도 그냥 나는 상대적으로 키가 작으니까 항상 친구들을 올려다보고 얘는 나를 막 내려다보고 팔도 막 이렇게 막 올리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성격이나 그런 거에 태도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서. 근데 또 스몰걸이란 노래도 있잖아요. 그쵸. 특히 여자의 경우 어떤 적당선이 있는 것 같거든요. 또 너무 크면 되게 터부시하는? 맞아. 특히 옛날로 갈수록 그 덩치도 그렇고. 맞아. 그래가지고 참 그래요. 근데 나는 약간 지금 대한민국 평균이 아마 160? 161? 지금 우리 연령에서 그 정도인 걸로 알고 있거든. 근데 제가 딱 160이에요. 컨디션 좋을 땐 161 나오고. 근데 옛날에 그 일본어 홀 갔을 때 거기가 평균 신장이 우리보다 살짝 작거든? 거기에 가서 사는데 처음 들었어, 나 그 말. 키 커서 좋겠다는 말을. 살면서 처음 들었어. 되게 기분 좋더라고, 그때. 그러니까 키 때문에 컴플렉스가 있으신 분은 뭔가 다른 나라로 가셔가지고 그런 이야기 들어보시는 것도 이거는 내가
평생 못 듣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들을 수 있어요. 그치. 상대적인 거니까. 나 그래서 진짜 그때 충격받았어. 내가 살면서 키 커서 좋겠다는 말을 듣다니. 아니면 유치원에서 일하거나 하면 괜찮아. 아, 나 근데 어른한테 인정받고 싶어. 선생님 왜 이렇게 커요? 거인 선생님이다. 거인 선생님.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다. 그거는. 아무튼 충분히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미의 기준이나 키의 기준도 나라마다 다르니까 또. 맞아요. 맞아. 그런 거 생각하면 다 의미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맞아. 어쨌든 대한민국의 미의 기준 안에서만 지금 이렇게 발버둥치고 있는 거잖아. 그쵸. 근데 또 내가 나중에 이민 갈 수도 있는 건데 그치. 거기에 또 맞춰야 돼? 그건 아니잖아. 맞춰야지. 바로 맞춰야지. 그래가지고 그 기준이라는 거에 대한 불신이 있어서 뭔가 따라가고 싶지 않은 것 같아. 좀 요즘의 유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다 사람들이 좋을 대로 붙이는 것 같아. 이래서 예쁘다 이렇게. 맞아. 그냥 예쁜 건데. 맞아. 근데 솔직히 제니가 예쁜 건 제니의 미소야. 맞아. 이렇게 자신감. 이렇게 웃잖아. 이렇게 확 웃거든요. 그리고 되게 뭔가 사랑스러운 말투나 맞아. 그런 맞아. 목소리나 그런 제스처 같은 게 예쁜 거거든. 사실 맞아. 그것도 예쁜 거거든. 저는 그 블랙핑크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일단 음원을 듣고 반하는 게 1번이기는 한데 그 뒤에 이제 넷이서 하는 자체 콘텐츠. 넷이서 이제 뭐 홍대 부근의 어딘가에 단독주택 빌려가지고 생활하는 걸 보여주는데 일단 무대 위에서 보여지는 블랙핑크의 이미지가 막 되게 걸크러쉬에 막 거침없고 멋있고 그런 이미지인데 또 제니의 단독 인터뷰 같은 거를 보면은 자기 스스로 내성적이라고 하고 막 낯가리고 이런 거를 되게 조심스러워하면서 아까 까불이가 이야기했던 그런 사랑스러운 미소와 함께 보여줘. 그냥 그런 게 다 그 사람을 완성시키는 거지. 맞아. 어떤 껍데기 하나로 판단하기는 좀 맞아. 그렇지. 외모 컴플렉스로 시작해서 제니로 끝나. 제니 찬양. 제니 우주. 근데 진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좀 에너지가 없어. 이렇게 신경을 쓸. 맞아. 그리고 거울도 잘 안 봐. 맞아. 옛날에는 책상에 앉아있다가 특히 학생 때 책상에 앉아있다가 심심하면은 거울 가져와가지고 막 예쁜 표정 짓고 있고 셀카 이렇게 찍는 연습하고. 그러네. 옛날에는 그러다가 셀카를 진짜 미친 듯이 많이 찍었다. 맞아. 야 이제는 남이 찍어주는 것도 싫어. 셀카도 안 찍고. 진짜 내 사진 잘 없어 요새는. 맞아. 그러네. 난 지금도 많이 찍어. 그래? 그 찍어서 아버지한테 보내요. 그럼 평가당하잖아. 그러니까 오늘 컨디션이 이렇다. 마음에 드냐? 아. 그럼 코치님한테. 아버지는 뭐라고 하셔? 뭐 살짝 더 웃어야 되고 너는 뭐 이건 좀 덜 웃었고 지금 입꼬리가 오른쪽만 올라간 게 약간 비웃듯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 와. 꿀팁이죠. 네. 오늘 에피소드 아무튼 끝내도 돼? 네. 아 그리고 그 스포티파이 이번에 무료 됐잖아요. 무료 플랜 생겼잖아요. 맞아. 그 스포티파이에 설문조사 올릴 테니까 답변해주세요. 이번 외모 컴플렉스에 대해서. 그러면 오늘 에피소드가 재밌으셨다면 저희 인스타나 들으시는 팟캐스트 어플에 댓글과 리뷰 많이 남겨주세요. 에피소드 하단의 구글 폼 링크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woozooMZ@gmail.com으로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우주먼지들의 하찮은 이야기는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우주.